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필모라 강좌 한글 버전 강좌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한글 버전이라도 설치를 하면은 혹시라도 뭐 영어 버전을 쓰던 사람이 한글로 또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한글 설정에서 혹시 다른 걸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영어로 돼 있을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영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글로 이렇게 또 바꾸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영어로 돼 있는 것을 파일에 Preferences,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랭귀지 부분을 뚜루루루 내리면은 한국어 대한민국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넣자마자 바로 한글로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자동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품 유료 버전을 정품으로 구매했을 때에 이제 이 업데이트, 여기 자동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놓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매일, 매주, 매달. 저는 그냥 자동 업데이트는 안 하는 걸 해놨어요. 혹시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둘러보기는 하겠습니다. 임시 파일, 이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임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필모라 템프.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계속 놔두면 작업하면 있잖아요. 여기 파일들이 막 쌓여요. 그런 거 나중에 지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거 레코드, 그 화면 캡처 그거 쓸 때 이거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나레이션 녹음하는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업로드 파일. 이거는 다른데 이렇게 업로드할 때 생기는 파일인가? 스크린샷. 우리가 이제 이 편집 화면에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요거 마우스 보시면 요거 스크린샷이거든요. 요거 탁 누르면 이 화면이 찍혀요. 그게 여기 이 폴더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내가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뭐 이 사진이 어디에 저장된지 모를 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보면 다큐멘트에 원더시어 필머라인 슬래시 스냅샷 폴더 안에 가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팩. 우리가 이제 효과 팩들이 뭐 기본으로 깔리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뭐 효과 팩이 여기에 저장되나 봐요. 관리 눌러보면 이건 뭘까요? 사용하지 않는 효과팩을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어차피 필요하니까 뭐 저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뭐 굳이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편집은 뭘까요? 기본 사진,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불러다가 타임라인에 갖다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5초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건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조절하면 돼요. 뭐 4초로 맞춰 놓으면 4초, 무조건 딱 끌어다 놓으면 4초 생성됩니다. 전환 우리가 이거 트랜지션, 화면과 화면이 장면이 바뀌는 그 중간에 그 전환 효과가 2초만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효과 이제 우리가 있던 어떤 뭐 이미지 파일이든 비디오 파일이든 그곳에다가 효과를 적용했을 때 이제 5초만 이제 효과가 적용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정확히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배치, 맞게 자르기, 옆으로 축소각도. 요거는 사진을 여기다 배치할 때 화면 사이즈에 맞게 뭐 하는 거 뭐 그거 같아요. 맞추기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진이 좀 사이즈가 안 맞더라도 강제로 그 뷰포트 여기에 맞게 사이즈가 조절되는 어떤 뭐 그거 설정을 해 놓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대충 이런 거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필요할 때면 이런 거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저장. 프로젝트 백업. 내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백업입니다. 백업. 내가 저장하는 거 외에 백업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본 프로젝트 위치.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저장할 때 새로 따로 저장을 하니까 뭐 이거는 굳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능 이런 것도 뭐 컴퓨터 비디오 렌더링 하드웨어 가속 사용 요건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능이 올라갑니다. 비디오 코딩이요 하드웨어 요거 두 개는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 그래픽 카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좋습니다. 웬만해 갖고 내장 그래픽 카드에서는 비디오 편집이나 무슨 뭐 그래픽 작업을 하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디오 편집 하시려면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렌더 미리 보기, 배경 렌더 뭐 대충 필요한 것만. 프록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해상도 비디오 파일을 여기에 끌어다가 작업을 할 때 이 우리가 이 화면상에 굉장히 그 원본 파일로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되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댑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그보다 많이 좀 낮은 화질을 가상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 여기에 말하게 비디오 파일 두 개를 불러왔으면 그 두 개 파일에 대한 가상 파일 그 파일을 여기 불러다 놓고 그걸 가지고 편집해요. 해상도가 많이 이제 떨어진 파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편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완성해서 내보내기 하면 이제 정상적인 파일로 렌더링이 되는데 그게 얻은 거냐면 미디어 해상도가 다음보다 높을 때 지금 제 같은 경우는 38402160부터 프록시 파일을 생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나중에 들어가셔서 프록시 파일 삭제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우기 이 화면에 들어와서 지우게 해도 되네.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닫힐 때 프록시를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닫힐 때 모조리 프록시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이거 삭제되면은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렌더링을 안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을 하고 나서 이 필모라를 닫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닫을 때 이 프록시 파일이 삭제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다시 열어서 편집할 때 이거 프록시 파일 다시 생성해야 돼요. 다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성하는 동안 이 필모라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버벅대요. 계속 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제가 임의로 지웁니다. 자, 렌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여 재생하십시오. 뭐 이건 체크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집 작업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편집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도 돼요. 자, 이런 것도 오늘 이거 살펴본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거 몰라도 작업은 할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은 받고요. 우리가 편집을 하려면은 미디어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불러오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화면이에요. 여기다 불러놓으면 예를 들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져오기 또는 여기서 미디어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 추가 이건 뭐 폴더체로 가져오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폴더체로 안 가져옵니다. 그냥 파일 내가 원하는 파일만 불러다 작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불러오기에서 예를 들어 자 모자이크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쭉 계속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이 리스트는 여기서 눌러서 뷰 옵션을 이렇게 목록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목록으로 볼 수도 있고 뷰를 큰 썸네일로 볼 수도 있고 저는 큰 썸네일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충 썸네일을 보고 어떤 비디오인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제목이 있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촬영해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한글로 제목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뭐 영문 뭐 이상한 글자 써 있고 뭐 숫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썸네일 보고 끌어다 놓고 확인해 보고 작업을 하죠. 물론 이쪽에다 끌어다 놓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인아웃점 찍어서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은 데가 여기 목록 있는 데예요. 그게 바로 파일 추가 이렇게 중에
파일 추가 누르면 여기가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모니터잖아요. 우리가 비디오를 자 보자. 영상 이렇게 끌어다 딱 넣으면 자 이거는 영상에다 얘가 지금 FHD로 돼 있어요. 이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방금 불러온 비디오 파일은 30프레임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파일 설정 유지, 뭐 원본 파일이 이 파일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그냥 자 들어왔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재생이 돼요. 여기서 이걸 눌러도 재생이 되고요. 스페이스 바 누르면은 재생, 다시 누르면 스탑. 요거 두 개를 스페이스 바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1프레임씩 이동하죠? 뒤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볼 수가 있고, 이 화면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건데,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타임라인이라고 비디오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타임라인에서 시간대로 흘러가는 영상을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여기는 타임라인, 트랙이라고 그래요. 여기 타임라인에는 트랙이 계속 쌓일 수가 있어요. 필모라가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유용한 게 뭐냐면 오디오 트랙도 계속 쌀 수가 있고 비디오 트랙도 계속 쌀 수가 있어요. 오디오 트랙이나 비디오 트랙이 하나씩밖에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들은. 특히 이제 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곰믹스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오디오를 갖다 막 합성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필모라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트랙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둘러보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음성 효과 이건 뭐냐면 필모라에서 제공해주는 오디오 파일이에요. 오디오 파일 얘를 딱 누르고 재생시켜보면 이렇게 길어요. 이 기른 것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려면은 여기 이거 보시죠. 이거 아직 얘는 여기 다운로드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걸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 볼게요. 금방 다운로드가 됐죠. 금방 여기로 뭐가 지나갔죠. 그러면서 여기 화살표가 없어졌습니다.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이 음악은 그냥 다 쓰라고 제공해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76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락은 뭔가 한번 볼까요? 얘도 다운을 한번 받아야 되네. 자 어때요? 락 틀리죠? 음악이?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갖다 쓸 수가 있고 여기 음악 가져오기는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비디오 편집 진행하는 데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이거 아이콘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모양 있잖아요.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기 아무데나 눌러도 되고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누르는 모양이잖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왕 뭐 들어온 김에 그냥 하나 넣어볼까요? 그럼 음악 파일 아무거나 이렇게 끌어다가 자 여기 들어온 음악은 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음악입니다. 제가 돈 주고 일정 기간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밑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운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중복적으로 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식으로 강좌하는 부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둘러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길어졌잖아요. 자막을 끌어다 쓰시면 돼요.
전환 효과. 우리가 비디오와 비디오 사이, 여기 이미지 파일과 비디오도 상관이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짠 가운데다 쫙 놓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펙트. 이펙트도 여기다가 지금 이 이미지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색상이 틀려졌죠. 자, 컨트롤 Z 취소하고 이 위에다 놔볼게요. 쭉. 자, 이것도 설명을 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눈금 있는 데 있죠? 여기다 마우스를 올리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화살표가 좌우로 생기죠. 여기서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늘리면은 화면이 확대되고, 이렇게 눈금이 확대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면은 축소되고, 이러면은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인디케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지나갔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느리게 지나가죠. 왜냐면 이건 이제 멀리서 본 거예요. 필름을 멀리서 본 거다. 필름을 가까이서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소. 이런 것들 추가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가해서. 네, 이런 거는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컷. 이거는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럼 바로 옆 화면에 이게 생기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갖다 놓겠습니다. 간단해요. 화면 분할 2개 된 거예요. 여기. 그죠? 우리가 이 화면 분할하려면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 한번 둘러봤고, 여기 뭐 프로젝트를 저장하려면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눌러야 돼요. 프로젝트 저장하기. 자, 그럼 제목을 짓고 첫 강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면 여기에 첫 강좌 프로젝트명이 딱 써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해도 되고, 여기서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S.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지금까지 하던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서 다른 편집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설정에서 편집 파일 저장을 누르면 지금 이 쓰고 있던 프로젝트명 말고 다른 프로젝트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뭐 편집 뭐 이런 거는 똑같아요. 다른 프로그램 사용법처럼. 네, 컨트롤 X 잘라내기 복사. 이거 지금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부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UI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여기 작업 취소 컨트롤 Z 취소했던 걸 다시 되돌릴 때 여기 버리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고 쫙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고 딜레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 왔을 때 이 가위 모양 딱 자르면 잘라져요. 이렇게. 자, 내가 여기를 자르고 싶어. 그러면은 가위를 잘라도 되고 요걸 눌러도 돼요. 근데 컨트롤 B 그럼 잘라집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 편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생겨요. 뒤로. 이게. 또 밀어내잖아요. 그만큼이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항상 부실 땐 살짝 해서 이 상태에서 착 달라붙을 때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또 생겨요. 이게. 여기서 잘라진 만큼 여기 붙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서 작업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상세 설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크롭 여기 고급 컬러 튜닝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거 이제 본 작업 강좌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이 왔을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강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눌러 보십시오. 네, 이런 거 눌러 보시면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시간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첫 시간 필모라 한글 버전 환경 설정과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일을 직접 불러다가 컷 편집하고 자막 넣고 전환 효과 넣고 이펙트 효과 넣고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약 한 10회 정도로 나눠서 10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이제 좀 여유를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